비렐름 구스틀로프호 침몰 사고는 제2차 세계대전 끝 무렵인 1945년 1월 30일 나치 독일의 유람선 비렐름 구스틀로프호가 소련 해군 잠수함 S-13에 의해 격침당한 사건으로 단일 선박으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해난 사고다. 이 사고로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 희생자의 6배가 넘는 9,000명이 넘는 독일인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전후 독일 사회에서는 이 히틀러의 타이타닉을 공공연히 언급하는 것이 터부시되었다. 1936년 8월 1일 나치 독일은 북독일 함부르크의 블롬 보스 조선소에서 대형 여객선을 건조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나치 독일이 이러한 여객선을 건조하기로 한 배경은 다름 아닌 독일 노동전선 때문이었다. 나치 정권이 실행 중이었던 카데에프라는 노동자 복지 정책에 따라 전기 여객선으로 사용할 대형 여객선을 건조한 것이었는데, 당시에는 여객선이 한 나라가 가진 국력의 상징이었기에 독일도 그러한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 건조를 진행시켰다. 건조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나갔으며 마침내 1937년 5월 5일에 진수했다. 이 자리에는 아돌프 히틀러 총통과 에리히 레더 제독 등 중요 요인들이 참석했고, 히틀러는 원래 자신의 이름을 딴 아돌프 히틀러호라는 이름을 붙이려고 했으나 이름이 너무 어그로를 끈다는 지적을 받고 대신 1년 전 유대인에 의해 암살당한 스위스의 나치당 간부인 비렐름 구스틀로프의 이름을 따 비렐름 구스틀로프호라고 명명했다. 이후의 건조도 잘 진행되어 갔으며 마침내 1938년 3월 15일에 완성되어 3월 24일에 취역하고 카데에프 선단 소속의 여객선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비렐름 구스틀로프호는 길이 208m, 폭 24m, 흘수선 6.5m, 배수량 25,484톤의 대형 여객선으로 선원 426명과 승객 1,463명을 여유있게 수용할 수 있었다. 배 안에는 즐거움을 통한 힘이라는 카데에프의 모토에 손색 없게 식당 2개, 강당 3개, 극장, 뮤직살롱, 체육관과 수영장 시설 그리고 분만실까지 갖춰져 있었다. 카데에프는 이 배를 독일인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 만든 계급 차별이 없는 휴가선으로 선전했다. 독일 국민들은 나치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아주 싼 값에 수영장과 레스토랑 등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었고, 처음 얼마 동안은 선실의 위치와 상관없이 비용이 똑같았다. 때문에 나치 정권이 실행하는 복리후생 정책의 대표적인 성과로 선전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다. 나치 독일의 선전용 여객선인 만큼 상당히 신경을 썼다. 객실은 매우 깨끗했고 음악 카페와 수영장, 헬스장 등 다양한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공짜로 술도 마실 수 있었다고 한다. 비렐름 구스틀로프는 1939년 여름까지만 해도 스페인 내전이 끝난 직후 파견되어 있었던 콘도르 군단을 독일로 귀향시키기 위해 스페인으로 항해하는 등 그저 평범한 여객선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노동전선 소속의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휴가를 위한 함부르크, 남아메리카행의 정기 여객선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1939년 9월 3일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 비렐름 구스틀로프호는 크릭스마리네에게 징발되어 병원선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1940년 11월 20일에는 병원선처럼 보이기 위해 다시 도색하기도 했다. 이후 발트해로 항해하여 고테나펜항으로 다시 이동했고, 거기서 1945년 1월까지 단 한 번도 출항하지 않은 채 해군 장병들을 위한 숙소 및 복지시설로 사용되었다. 1945년 나치 독일군이 동부전선에서 대패하여 후퇴하면서 소련군이 동프로이센으로 진격해왔다. 이에 카를 데니츠 제독은 명장 한니발의 이름을 딴 한니발 작전으로 당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해군 및 민간 선박을 동원하여 동프로이센의 민간인들과 장병들을 철수시키려고 했다. 이 명칭은 제2차 포에니 전쟁 말기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에 의해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가 습격당하자 한니발이 이탈리아 반도의 남부에서 최대한 배를 긁어모아 북아프리카로 탈출한 사건을 따와 작전명으로 쓴 것이었다. 동프로이센의 그디니아에 위치한 고테나펜에 정박 중이었던 비렐름 구스틀로프호도 즉각 이 한니발 작전에 투입되었다. 당시 탑승자들은 공식적으로 서부에서 유보트 승조원으로 활동하게 될 제2잠수함 훈련전대 소속 해군 장병 918명, 배 승조원 173명, 해군 여성 보조요원 373명, 부상병 162명, 피난민 4,426명으로 총 6,050명이었다. 그러나 군인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항만으로 또 작은 보트를 통해 끊임없이 피난민들이 몰려왔다. 당시 18세의 출납 책임계 임용지원자였고 2004년에 출간된 SOS 비렐름 구스틀로프 역사상 가장 큰 선박재난의 저자인 하인츠 쇤의 증언에 따르면 7,956명부터는 모든 종이가 바닥이 나 적지를 못했다고 한다. 결국 추가로 승선하여 총 1,582명이 탑승했고 1월 30일에 동부 잠수함 사령부로부터 활동 중이던 세 척의 소련 잠수함이 철수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크릭스마리네의 어뢰정들 중 한 척인 뢰배정의 호위를 받으며 항구를 떠나 서부의 킬 항구로 이동했다. 이 뢰배정은 1938년에 건조된 노르웨이 해군의 호위함 아름스길러호를 노르웨이 전역에서 노획해 독일군에 편입시킨 배로 제7어뢰정전단 소속이었다. 1945년 종전된 후 노르웨이가 회수하여
한 명을 되돌리고 1950년대까지 운용했다. 출항 직후 배에 탑승하고 있었던 4명의 간부들 중 해군 측 최선임자였던 비렐름 찬소령과 배의 최선임 상선사관이었던 프리드리히 페테르센 선장이 항로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찬소령은 대서양 전투에서 유보트 함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었다. U-56의 함장이던 시절 호위를 뚫고 윈스턴 처칠이 승선한 HMS 넬슨을 뇌격한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물론 그는 처칠이 넬슨호에 승선해 있는지는 몰랐으며 뇌격 자체는 발사한 어뢰 3발 중 2발은 명중했으나 불발, 한 발은 중도에 폭발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다만 현대에는 찬이 넬슨호를 공격한 것 자체는 사실이나 처칠이 승선해 있었다는 것은 도시전설로 여겨진다. HMS 넬슨을 뇌격한 경험이 있었던 찬소령은 발트해의 항만 시설들을 복구하여 활동 중인 소련 해군의 잠수함들과 소련 공군 및 해군 항공대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는 육지를 따라 후퇴하는 독일군의 보호를 받으며 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페테르센 선장은 소련 육군 기갑부대의 진격 속도와 이를 지원하는 소련 해 공군기에 발각되어 공격받을 것을 우려했고, 무엇보다 연안 지역은 아직 소해가 마무리되지 않았기에 기뢰에 피격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 뒤 깊은 바다를 통해 항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의 끝에 결국 선장의 제안이 채택되었고, 쇠빙선의 도움을 받아 슈비네민대 부근의 레바 북동쪽 28마일 부근, 즉 슈톨페방크라는 해안구역을 출항한 후 5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이때 소해정 전단이 지원을 흰다는 무전을 받은 비렐름 구스틀로프호는 시각이 밤인 관계로 독일군 선박에게 위치를 알리기 위해 배에 빨간과 초록의 항해등을 켰다. 그러나 발트해에는 아직 소련 해군의 S급 잠수함 S-13이 남아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잠수함은 독일과 소련의 군사교류를 위해 만들어져 제공된 잠수함들 중 하나였다. S-13은 상부로부터 귀환을 명령받았으나 알렉산드르 마리네스코 소령은 한 명의 독일인이라도 죽이는 것이 조국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거부했다. 그는 그동안의 성과가 없었기에 위로부터 한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작은 전과라도 올릴 기회를 벼르며 남아있었던 것이다. S-13은 비렐름 구스틀로프호를 포착한 후 2시간에 걸쳐 공격을 준비했다. 불행히도 구스틀로프호를 호위하던 레베정은 강추위로 인해 소나가 얼어붙어 작동을 중지하는 바람에 S-13을 탐지할 수 없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S-13은 구스틀로프호의 우연에서 좌현으로 이동했는데 해안가 쪽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것을 예상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치밀한 계산하에서였다. 그렇게 만만의 준비 끝에 밤 9시경 S-13은 4발의 어뢰를 발사하여 3발을 명중시켰다. 각 어뢰에는 조국을 위해, 스탈린 동지를 위해, 레닌그라드를 위해, 소비에트 인민들을 위해 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어뢰 공격을 받은 비렐름 구스틀로프호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어뢰에 직접 공격으로 죽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특히 치명적인 것이 바로 2번째 어뢰였는데, 이 어뢰가 독일 해군 소속 여성 지원단들이 자고 있던 선박의 수영장 부분을 직격했고, 이로 인해 그 자리에서 있었던 373명 중 370명이 사망했다. 어뢰의 폭발도 폭발이었지만 제일 큰 원인은 바로 수영장 벽에 붙어있는 타일들이었다. 이 타일들은 폭발의 충격으로 날카로운 파편으로 변해 사람들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3번째 어뢰 역시 치명적이었는데 해당 어뢰는 엔질룸에 명중했고, 결국 구스틀로프호는 공격과 동시에 출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공격 직후 사람들이 갑판으로 몰려들면서 혼란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압사자까지 발생하자 장교들은 질서 유지를 위해 수천 명의 민간인들을 106m에 이르는 온실에 가둔 채 권총을 들고 지켰다. 초기에는 배가 많이 기울지 않았고 구명보트도 준비되지 않았었기에 이는 괜찮은 선택이었으나, 문제는 피격 후 20분이 지난 시점부터 갑자기 배가 좌현으로 급격하게 기울었다는 점이었다. 결국 이 때문에 수많은 민간인들이 배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익사했으며, 배는 최종적으로 1시간 10분이 지난 10시 10분에 침몰하고 말았다. 대피 과정에서도 악재가 연이어 벌어졌다. 당시 비렐름 구스틀로프호에는 구명보트가 넉넉하게 수납되지 못한 상태였다. 사실 승선하고 있었던 인원의 수를 생각하면 그에 맞는 구명보트를 싣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나마 있던 소수조차 대다수가 추위로 인해 대비 시 얼어붙어 사용할 수 없었으며, 배가 급격히 기우는 시점에서 대다수의 구명보트들이 좌현으로 굴러떨어지면서 부서지기까지 했다. 결국 대다수의 사람들은 구명조끼나 뜰 수 있는 것을 잡고 바다로 뛰어드는 것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들이 뛰어든 바다는 엄청나게 추웠는데, 본래 1월에 발트해 수온은 섭씨 4도 정도였지만 구스틀로프호가 침몰하던 날밤은 유난히 날이 추워서 기온이 무려 영하 섭씨 16도까지 내려가고 바다에는 유빙이 떠다니고 있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승조원들은 구명보트에 군인들과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태웠는데, 평시라면 군인은 후순위로 밀렸겠지만 전시였기에 전력으로서의 가치가 큰 군인들이 아이들과 더불어 탈출해서 높은 우선순위를 받았다. 결국 약 9,400여 명이 차가운 바다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어뢰 공격 후 퇴각하는 S-13을 추격하던 뇌배정은 즉시 구조 요청을 했다. 이후 뇌배정은 추격을 포기하고 침몰 현장으로 복귀해 구조 작업을 수행했다. 뇌배정의 구조 요청에 근교에 있었던 아드미랄 히퍼급 중순양함 아드미랄 히퍼가 1시 30분에 먼저 도착한 데 이어 피난민을 수송하던 독일 소속이었던 화물 증기선 괴팅게노가 도착했다. 나중에 도착한 고테난트호는 잔해 위에 올라타 있었던 해군 장교와 여성 민간인 각 한 명을 구출하여 찬소련과 페터젠 선장을 포함한 총 1216명의 생존자들은 콜베르크나 슈비네민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때 구스틀로프의 임시병원에서 태어난 1살짜리 아기는 살아남았다고 한다. 히틀러는 격침 보고를 듣고 마리네스코 소령을 독일 국민의 적이라고 불렀다. 이후 마리네스코는 근무 태만으로 시베리아로 보내졌다가 스탈린 사후에 복직되어 해군에서 다시 복무하다가 사망했다. 1990년에 소련 최고 훈장인 소비에트 연방 영웅 훈이가 추서되었으며 고향 오데사에는 그의 동상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지금도 남아있는지는 미상. S-13은 11일 후인 1945년 2월 11일에도 독일 여객선 SS 게네랄 폰 슈토이벤을 격침시켜 타고 있었던 피난민 및 부상병 4,300여 명 중 4,000여 명이 발트해의 얼음장 속으로 사라졌다. 이 배는 1922년에 진수된 14,660톤급 여객선으로 1930년에 화재가 일어나 침몰한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고 이후 다시 배를 건져 올려 수리한 후 게네랄 폰 슈토이벤으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항해를 시작했다. 타이타닉에 무려 6배에 이르는 사상자를 낸 최대의 참사였으니 비극이기는 했지만 이 사건 하나만으로 피해자 행세를 하기에는 나치 독일이 한 짓이 너무 심했는지라 전후 독일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게다가 나치 독일은 전쟁 초기에 소련 해군 소속 병원선이었던 아르메니아호를 격침시켜 최소한 5,000명 이상을 죽인 적이 있었는데 대충 집계라도 난 구스틀로프호와 달리 이쪽은 정확한 집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독일이 소련더러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니다. 2002년 윈터 그라스가 비렐름 구스틀로프호 침몰 사건을 다룬 소설계 걸음으로 가다를 출간하여 사건이 세상에 다시 드러났다. 그리고 폴란드 조사팀이 북위 55도 7분, 동경 17도 42분 위치에 60m 깊이의 바닷속에서 잔해를 발견했다.